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마당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피자 화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자, 근사하죠. 이런 게 집 마당에 있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미적으로도 괜찮고 활용도도 높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런 화덕을 만들어줄 전문가를 만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기성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싸요. 몇백만 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들자니 엄두가 안 나. 재료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공정을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도전하시라고요. 제가 해낸 겁니다. 제가 엄청 똥손이에요. 이런 재주가 없는데 꾸역꾸역 노력을 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만들어냈다는 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제조했던 그 과정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그냥 바로 제조 과정으로 넘어갈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번 영상에서 이 화덕의 원리와 필요한 재료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잘 보시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비용도 시간도 줄일 수 있거든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이 화덕의 원리 그리고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가 화덕의 입구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숯불이나 아니면 음식의 재료가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이 아치 구조는 벽돌로 세웠는데 제작 과정을 보시면 이 아치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 번거롭긴 한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 보면 연통이 있습니다. 연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연통이 안에서 데워진 공기를 밖으로 뽑아내는데, 그 데워진 공기가 밖으로 잘 뽑힐수록 새로운 신선한 산소가 들어가면서 화력이 세져요. 이건 캠핑용 난로를 써보신 분들은 아세요. 연통을 높이 세울수록 난로의 화력이 높아지더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통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돔. 이 안쪽에서 숯불이 타고요. 숯불이 공기를 데우고 그 공기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직화로 요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븐이라고 불리는 그런 도구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요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서양식 화덕이 바로 오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돔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짜잔, 항아리를 쓴 겁니다. 항아리가 좋아요. 그런데 항아리를 혹시 쓰셔서 이걸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면 가급적 뚱뚱하고 큰 항아리를 쓰셔야만 합니다. 왜냐? 이런 화덕은 공기가 뜨거워진 공기가 여기에 모여야 돼요. 많이 모일수록 좋아요. 그러려면 돔이 크고 뚱뚱할수록 좋은 거죠. 저는 지금 보시면 막 금이가 있죠. 이렇게 금 가서 못 쓰게 된 오래된 항아리를 구해서 썼는데 높이는 약 67cm 정도?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더 큰 걸로 만들 거리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아리의 두께가 얇아서 열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래서 열을 지키려고 안에 시멘트를 덧발랐더니 안쪽의 공간이 계획보다 좁아져서 큰 요리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고시장에서 크고 뚱뚱한 옛날 항아리를 구하시고, 기왕이면 금 간 거, 어느 한쪽이 깨진 거, 이런 걸 구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절반만 쓸 거니까. 요즘 항아리는 어떠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 항아리는 날씬해서 돔을 크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단이 이렇게 높죠? 여기는 벽돌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가급적 내화 벽돌을 쓰세요. 그래야 안전하고, 그리고 안에 데워진 열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내화벽돌이 비싸. 이런 벽돌이 비싸서 비용을 아끼려면요, 내화 벽돌은 적어도 여기에서 요만큼 정도는 쓰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도 내화 벽돌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벽돌을 쌓거나 아니면 항아리의 안쪽을 채우거나 할 때도 시멘트를 쓰는데, 저는 몸에 좋으라고 황토 시멘트를 썼더니요, 황토 시멘트는 자꾸 무슨 가루가 떨어져요. 황토 가루도 떨어지고 모래가루도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 불편한 게 있어서 나중에 일반 시멘트로 덧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아예 일반 시멘트를 쓰세요. 황토 시멘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시멘트 작업을 하다 보면 시멘트가 나중에 갈라지고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안에 넣는 그런 망들이 있는데 그 망이 철사로 된 것도 있고 섬유로 된 것도 있어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편한 거 아무거나, 싼 거 아무거나. 그 다음에 온도계와 에어댐퍼, 이건 귀찮아도 꼭 붙이세요. 왜냐하면 집에서 쓰는 전기 오븐이나 가스 오븐들은요, 온도의 제어가 쉬워요. 그런데 이건 안에 수치를 넣어서 수치로 가열을 하다 보니까 온도의 정밀한 제어가 불가능해요. 그럼 적어도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계는 반드시 있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너무 높거나 그러면 산소의 양을 줄이고, 온도가 너무 낮네 그러면 산소의 양을 늘리고, 에어댐퍼가 필요한 거죠. 이게 있으면 그나마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품들은요, 캠핑용 난로나 그릴을 파는 업체를 검색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온도계 사실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온도계를 사시다 보면 이런 그릴 온도계라고 검색하면 살 수 있는 물건인데, 이 온도계에 탐침봉이 있어요. 탐침 막대가 있는데, 탐침 막대는 무조건 항아리 벽의 두께보다 길어야 되겠죠. 잘못 사셔서 짧으면요, 그러면 반품해야 되고,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반품하고 새로 구입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탐침봉 조금 길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화덕을 받치는 받침대가 중요한데, 받침대는 탄탄할수록 좋아요. 저는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식당에서 쓰는 조리대를 썼는데,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벽돌이라든가 ALC 블럭이라는 걸 써보세요. ALC 블럭 강추합니다. 그 블럭이 가볍고 튼튼하고요, 내혈, 내화성까지 좋은 건축 자재래요. 한마디로요, 가성비가 짱이에요. 그런데 그걸 팔레트 단위로 팔아요. 보통 이런 정도의 화덕을 만들려면 한 팔레트까지 필요 없고요,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팔레트만 있어도 충분한데, 그러면 남는 걸 처분하는 게 귀찮아. 그래서 저는 식당용 조리대를 쓴 건데,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ALC 블럭을 강추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덕을 제작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주면 됩니다. 2주일 정도. 그런데 저는 올해 비가 많이 왔고 다른 변수도 있어서 한 2달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2주면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2주보다 짧을 수 있을까?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멘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시멘트가 굳는 데 필요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다음 공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2주일, 제작 비용 50만 원 안쪽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해드리면, 항아리, 그리고 벽돌은 몇 개가 필요할까? 그러면 아치를 세울 때 아치의 높이, 아치의 너비, 그리고 항아리 밑에 몇 단을 올릴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멘트는 한 3포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5kg짜리 한 3포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침대는 저는 식당용 조리대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은 ALC 블럭이란 걸 써도 비용은 비슷하고 훨씬 더 효과가 커요. 가성비가 높아요. 그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식용 타일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건 돈 얼마 안 듭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타일을 낱장으로 판매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구매하신 다음에 깨뜨려서 쓰시면 돼요. 자, 지금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도전하세요. 제가 똥손인데 해냈으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멋진 화덕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화덕을 만들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더니 여러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질문은 정말 나도 만들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정말 나 똥손인데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만드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무거운 걸 들어야 될 때 누군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데요,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똥손인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항아리를 꼭 써야 돼? 아니요, 항아리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만드실 수만 있다면 영상 같은 걸 막 찾아보시면요, 운동용 짐볼이라는 거 있어요. 짐볼. 그 짐볼을 이용하기도 하고 모래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일에 궁금증을 많이 가지세요.
이 타일 어디서 구했어? 뭐 이러는데, 이 타일은 인터넷에 낱장으로 파는 것들 중에 항아리하고 색감이 제일 비슷한 걸 찾았죠. 여러분들도 색감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타일을 고르시면 되고요. 나는 색감이 약한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대기업의 광고를 눈여겨보시면 돼요. 대기업의 광고를 만드시는 분들이 색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항아리의 색감이 사용되어 있는 광고, 그런데 그 광고에 다른 색상은 뭘 썼는가를 눈여겨보면 그러면 매칭되는 색상을 고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타일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이 모자이크 처리를 할 때 친한 분들,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싸움 나요. 왜 싸움이 나느냐? 미적 취향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꼼꼼함도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다른 사람은 난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사이가 나빠지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해보시면 알아요. 자, 제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질문, 피자가 구워지긴 하나요? 라는 건데, 그런 질문을 뭐하러 해? 이게 피자 화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자 화덕이 구워지는 거고, 그 질문은 마치 전기밥솥을 사왔는데 이것이 밥이 되긴 하는 거야? 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해요. 피자 되고요. 정말 맛있는 요리는 피자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이걸로 고기를 구우면요, 그러면 이제 숯불로 막 이렇게 대충 구운 그런 고기는 안 드시게 됩니다. 오븐으로 만드는 그런 요리들이 고급 요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리만 드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의 끝이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우당탕탕 거리면서 이 화덕을 만들어 갔는가,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를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보 같으시더라도 그냥 한 번씩 웃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